안녕하십니까. 바이오앱 손은주입니다. 제가 아침에 포항에서 올라오는데 기차 안에서 막 핸드폰이 계속 전국에서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 어수선한 가운데 이런 귀한 자리에서 이제 발표까지 무사하게 하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이오앱은 이제 그린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벤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런 그린 백신에 대한 글로벌 동향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저와 함께 또 이런 그린 백신의 미래 가치도 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요. 이제 바이오 약품, 특히 이런 단백질 성분으로 된 그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는 항체 치료제나 어떤 효소 치료제들 아니면 그 항원으로 구성되는 백신 성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아시겠지만 이런 합성은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미생물부터 시작을 해서 동물 세포, 미생물이 주된 어떤 이런 바이오 약품들 생산 기반 플랫폼이긴 한데 저는 원래 이제 식물생명공학을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식물 세포도 이런 의약품을 생산하는 세포 공장으로 생산 플랫폼으로 좀 활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 백신, 식물 백신이라는 용어는 2014년도에 키스텝에서 그 미래 유망 기술을 선정을 하시면서 짚어주신 용어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그린 백신 혹은 식물 백신이라는 용어를 좀 전국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상공연에서는 사실 2019 작년에 바이오 유망 기술도 골라주시면서도 여기 보시면 식물 공장형 그린 백신 기술을 또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백신 성분 그 항원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을 해서 식물이 이 항원 단백질을 만들게 하고 그 단백질을 정제를 해서 백신 제품으로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를 그린 백신 혹은 식물 백신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크립에서 설명하실 때 뭐 여기 정의도 설명해 주셨고 근데 여기 보면 실현 시기를 향후 5년이라고 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이미 허가를 받았고요. 또 산업용 단백질도 이미 판매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제가 성공연 공식적으로 좀 수정을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동향을 보시면 여기 NBM이나 바이오앱 G+ 같은 벤처 기업도 이렇게 딱 집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의약품을 식물에서 만들어 보자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사실 한 지난 20년 정도 계속 R&D가 투입이 됐었고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예전에 2001년도에 산업자원부 시절에 한 400억 규모의 R&D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농식품부나 농진청 중심으로 조금 단위 과제, 소규모 과제로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새 회사 굉장히 열심히 하는 회사까지 이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이걸 좀 산업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서 정책적으로 특히 농식품부에서는 좀 주도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항공대에서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창업 좀 활성화 좀 해주셔서 동료 기업들이 좀 만들어지고 좀 이렇게 저희도 좀 군으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의약품은 아닌데 굉장히 좀 되게 영리하게 사업화에 성공하는 기업인데 아이슬란드에 있는 기업에서는 그 보리에서 EGF를 만들어서 화장품 세럼 만들어서 파는데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회사는 그 콜라겐을 그러니까 사람 콜라겐을 아주 깨끗하게 식물에서 만들어서 이런 그 상처 치료제나 뭐 정형외과 아니면 바이오 잉크 쪽으로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독일 벤처기업 노마드 이 팀들은 그 천연 항생 효능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식물에서 만들어서 걔네들은 뭐 햄버거병이나 아니면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 가공 과정에서 프로세싱 과정에서 쓰는 걸로 이제 FDA로부터 그라스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화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의약품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 식물 플랫폼을 이용한 어떤 리코미넌트 바이오텍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화한 되게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동물 대상 의약품들은 이제 저희 외에는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 미국 USDA 승인을 받은 그 뉴캐슬 백신이 사실 식물세포 배양법으로 승인은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제품을 내지는 않았는데 일단 첫 치에
그 의약품 인허가 사례가 이제 뉴캐슬 백신이고요. 2006년도 미국입니다. 이제 가까운 일본의 2013년도에 이 사람들은 그 개의 인터페론 알파를 딸기에서 합성을 해서 이렇게 개 치주염 치료제로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판매 중이고, 제가 알기로 작년 연말쯤 아마 미국에도 라이센스를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좀 제품들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면 대부분 하신 얘기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되기는 하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미국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식물 기반 의약품이 있습니다. 허가가 2012년 5월에 났었고요. 이 사람들은 그 고셔병 치료제 효소를, 이 보시는 요게 오렌지색이 당근 세포 배양이거든요. 이렇게 당근 세포 배양법으로 생산해서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한 3개 정도 더 이렇게 치료제 효소들을 지금 임상 2상, 3상까지 진행한 사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알려지기로는 당근 아니고 담배 세포 배양법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장, 프로텔릭스라는 회사가 제일 먼저 지금 앞서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백신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하실 것 같은데, 2014년, 5년, 6년 그때 그 에볼라가 굉장히 심하게 아웃브레이크가 한번 있었고, 18년, 9년도에 다시 또 한번 콩고에서 생겼습니다. 이때 환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이때 그 미국에서 그 원숭이 실험까지 마무리되었던 치료 항체가 있습니다. GMAB이라고. 그거를 이 두 미국 사람한테 주사를 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에서 만든 치료 항체가 효과를 보면서 이제 WHO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생산을 해서 임상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거는 사실 되게 저로서는 굉장히 좀 쌤나는 건데, 미국 국방부가 한 400억 정도 내놓고요. 지방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한 이 정도 돈을 내서 했던 프로젝트가, 이거 프로젝트의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식물이 그러면 빨리 무슨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처럼 뭔가 이렇게 팬데믹한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이런 항원을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한번 해보라고 이 돈을 내놓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프로젝트 이름은 그린백스 프로젝트고, 그러니까 한 달 안에 1000만 명이 주사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니 없니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프로젝트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알려져 있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캐나다의 메디카고라는 회사, 와 미국의 제 이름이 지금 아이바이오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바이오라는 회사 두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이 회사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한 케이스인데, 이 메디카고라는 회사는 캐나다 퀘벡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 미쯔비시 타나베 제약이 이제 주인이 됐고,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사가 계전성 독감 백신을 원래 스케줄대로 하면 2019년 연말까지 아마 3상을 완료했을 거고요. 지금 아마 데이터 분석 중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결과가 괜찮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연간 5천만 명 찌를 수 있는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로 공장을 현재 짓고 있거든요. 땅 파고. 그런 거 보면 뭐 미쯔비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대 없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효과가 괜찮은 걸로 지금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런 계절성 독감 외에도 뭐 노로나 로타나 이런 것들도 지금 연구 개발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고, 이게 아마 나오면 최초로 이제 아까 그 프로텔릭스에서는 그 테라퓨틱스가 나왔었고, 얘가 이제 사람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식물 백신이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플랜 바이오텍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플랫폼으로 대장균 기반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많은 경우 아시는 뭐 셀트리온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항체 생산 다 동물 세포 기반으로 하는데, 저희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외국에서도 식물 세포에서도 의약품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식물 세포 기반이 얘들을 다 없애고 얘들만 독보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두 플랫폼에서
좀 어려운 것들, 난발현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어떤 뭐 이런 이유가 있거나 뭔가 에러가 있는 그런 타겟들은 식물 플랫폼에서 생산해 보면 굉장히 큰 기회들도 있고 또 특히 식물 기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도 저는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식물 세포 기반 베이스로 해서 좀 이렇게 창업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이런 기업들이 모이는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지금 뭐 바이오앱도 여기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텔릭스, 아이바이오, 뭐 메디카고 다들 있는데 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커뮤니티에서 좀 한국 기업들이 조금 선도하는 탑5 안에 좀 많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에 요즘 다니면서 학교 가면 맨날 학생들한테 제가 창업하라고 엄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저기 바이오앱에서 하고 있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앱은 돼지열병 마커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돼지열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니지만 그것만큼이나 굉장히 위험한 일종 가축 전염병이고요. 치사율도 굉장히 높고 이 돼지열병은 그 돼지고기 수출을 하려면 이게 청정국 지위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이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는 방법이 병이 발생하지 않고 대신에 백신을 쓰되 이렇게 야외 바이러스와 이런 백신을 맞은 돼지를 검사를 해서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청정국 주의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커 백신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제가 처음에 저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가 만드는 마커 백신은 이게 구별이 가능한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청정국 주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백신이 저희가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열병 마커 백신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이 생백신이 오염이 돼서 지금 조금 농가 피해들도 좀 있고 또 거기는 청정국 지위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니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백신이 좀 제주도에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백신의 브랜드는 이렇습니다. 허브하고 백신하고를 합친 허바백이 이제 저희 토탈 브랜드가 되고 제가 본격적으로 창업을 2011년도에 했고요. 본격적으로 열병 백신 그리고 마커 백신 개발은 2012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제 바일러 시설 포항공대에서 제가 이걸 했고 그다음에 요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제조 공장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이제 저희가 이 백신을 검역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요거는 세계 최초로 식물에서 만든 돼지 백신이 됩니다. 돼지 백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난 이제 8월에 저희 이 시설 자체를 GMP 이제 인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농기평의 도움이 되게 컸었고요. 뭐 농지청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고 제가 그 포항공대에서 사실 저는 원래 뭐 식물 안에 단백질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이라 뭐 열병을 잘 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밥솥을 가지고 이제 제가 창업을 한 거고요. 그 밥솥 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어떤 걸 지어야 될지는 이제 주변에서 이거 만들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쓰임새가 많아. 한번 만들어 볼래라고 저한테 제안을 주시면 그걸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밥솥에 이제 요리를 해서 프로덕트를 내는 그런 플랫폼 회사고요. 그래서 열병도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만들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제품까지 인허가까지 다 끝내고 생산 인증까지 다 끝내서 제품을 내는데 이제 제가 직접 영업을 할 수 없는 아이템이에요. 이건 이제 저희가 농가에다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종 가축 전염병 백신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이제 움직여 주셔야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제가 이 백신이 워낙 좋고 제가 너무 자신이 있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항상 제가 받는 질문은 너네 나라에서는 언제 써?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해서 해외 사업도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지금 저희가 포항 공장에 있는 LED면서 이 식물에서 저희가 돼지 열병 백신을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그 미국의 프로젝트가 제일 포커스가 되는 게 빨리
빨리 뭔가를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던 것처럼 저희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항원을 저희가 바이오웹에서 굉장히 빨리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백신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실험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러시아에 계약을 하고 지금 돼지 효능 평가를 러시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대신에 이제 이거를 현장에서 바로 쓰실 수 있는 레피드 키트, 항체 항원 검사 키트는 이제 메덱스라는 회사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키워서 항원을 뽑아서는 할 수가 없고요. 대신 이 항원을 저희가 식물에서 빨리 만들어서 메덱스에 들이면 메덱스는 이런 스트립을 만들어서 이 항원 자체가 정말 이 ASF 항체와 반응을 하는지를 좀 확인을 하는 실험 결과인데 ASF 표준 연구실 스페인에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부터 저희가 수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이 표준 실험과 레피드 결과가 100% 일치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리밋 컨트롤까지도 저희가 양성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물이 만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항원이 그 원래 오리지널 항체와 반응성이 되게 좋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플랫폼 자체가 이제 가지는 포텐셜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오늘 포항되고 난리가 났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개념들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회사 하면서부터 했던 얘기인데 이 사람, 동물, 환경을 이제 유기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대응하는 정책 쪽으로 가야 되는, 아까 지금 박사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웹은 어쨌든 이런 그 신종,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을 조금 멀리하기 위해서 단백질로 어떻게 좀 백신을 만들어 보자라는 기본 갖고 있으니까 유전자 변형 바이러스 같은 거 좀 덜 쓰고 조금 더 이제 그런 병원성으로도 좀 멀리 좀 떨어지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동물 백신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사람 백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원헬스 개념을 저희가 제일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종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지금 다들 느끼시겠지만 빨리 진단을 하는 거,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빨리 백신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은 먼저 의료진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그 그린백스 프로젝트도 그렇고 이게 식물은 워낙 빨리 바이러스 분리하거나 배양하는 일 없이 항원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식물이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얘는 또 다른 지금 유행하는 감염병인데 이거에 대한 항원도 여기 빨간색은 저희가 만든 항원에 대한 실험 결과고 왼쪽에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것들은 미국에서 다른 플랫폼에서 만든 똑같은 항원이에요. 근데 환자 샘플로 테스트를 해보면 식물 항원이 훨씬 더 반응성이 좋은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다른 또 항원 같은 경우는 거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항원성하고 동일한 항원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은 저비용으로 빨리 항원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일단은 이 식물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는 식량이나 이런 거 외에도 뭔가 의약품이나 고부가 가치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포 공장 생산 플랫폼으로 좀 이제 좀 인식을 하게 되고 그걸 이용한 산업들은 충분히 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뭐 지금 네 가지인데 무궁무진하게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테크놀로지로 컴핏할 게 아니라 이게 아이디어로 좀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연구가 돼서 원천 기반이 좀 기술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꾸준하게 원천 기술 기반 이쪽은 계속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바람이 있다면 이 부분을 이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창업을 해서 뭔가 정말 제품을 내서 시장에 내려고 하는 창업가들을 좀 빨리 육성이 좀 돼서 좀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뭐 반도체 산업군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그린 바이오나 뭐 그린 백신도 뭔가 이렇게 여러 개 큰 기업들이 뭐 고용도 많이 내고 뭐 저기 GDP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군을 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농식품부에서도 좀 이거 창업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좀 고려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2001년도에 대규모 R&D가 시작이 돼서 그다음에 조금씩 했지만 저희가 일단 벤처 기업들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또 포항에서는 이런
그 경상북도 포항시 주최로 해서 이런 저희가 하는 쪽의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모아서 컨퍼런스도 좀 하고 나름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이쪽 산업 자체를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2018년도 농식품부에서 이런 식물 기반으로 한 그린 백신 생산할 수 있는 KB GMP 퍼실리티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것만 만들면 안 되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업들 빨리 준비를 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플랫폼 기술들 공유를 좀 하고요. 나중에 돈 벌면 제가 돈 받으면 되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지금 공유를 해서 어쨌든 후배 기업들, 동료 기업들 좀 많이 좀 양성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저희가 10년 동안 이거를 해서 세계 최초로 돼지 백신 허가를 받게까지는 사실 농식품부터 시작해서 경상북도 어디 아까 오셨다고 얘기하시던데 경상북도 포항에서 그리고 포스코 계열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드리고 어쨌든 그동안 많은 응원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